Meanwhile, the House has blocked an impeachment attempt against President Trump. Lawmakers voted 237 to 140 yesterday to set aside the measure. The resolution came from Congressman Al Green, his second attempt this year. He accused Trump of threatening federal judges and denounced Trump's comments, criticizing members of Congress who called on service members to disobey what they called illegal orders. House Minority 이 공개 기록 의회 공식 성명 및 최근 입법 회의에서 발표된 진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HRES 939로 명명된 새로운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탄핵 절차 재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반복적인 분쟁으로 이미 특징 지어지는 제도적 맥락에서 발생했으며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미국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쟁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결의안의 공식 제출에는 의회 의원들의 헌법적 선서를 강조하는 연설이 동반되었으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탄핵은 제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 및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8세기 말 제정된 이래로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개방적 성격으로 인해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로만 이해되지 않고 의회가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 수행 및 제도적 질서 유지와 양립 가능한지 평가하는 헌법적 정치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HRES 939의 특정 사례에서 이 발의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현재의 논쟁이 단일한 고립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부가 시간에 걸쳐 취한 행동과 결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다양한 제도적 갈등 전선을 하나의 논리적 구조로 통합하여 특정 대통령적 관행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직무 유지에 요구되는 헌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이 합의된 것이 아니며 제2조 제4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보다 제한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다른 의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제출된 정치적 시점 역시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이며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2026년 예정된 다음 의회 선거 주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도적 영향력이 큰 정책은 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 선거 계산, 정당 입장과도 연계되어 분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 지지자들이 헌법적 근거를 강조하지만 분석가들은 선거적 맥락이 불가피하게 해당 주제가 공공 영역에서 수용되고 논의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절차적 관점에서 탄핵은 명확히 정의된 단계를 따른다. 하원은 단순 과반수로 탄핵 조항을 승인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는 공식 기소에 해당한다.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파면을 위해서는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성급한 파면을 어렵게 하고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요구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는 탄핵을 특히 중대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반영한다. 동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쟁의 반복도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중 탄핵 절차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공개 토론의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반복적 사용이 본래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탄핵 시도의 빈도 증가가 이 제도의 정상화에 기여하여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도구를 일상적인 정치적 갈등의 일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반복이 특정 상황과 제도적 갈등이 심화된 시기를 반영하며 의회가 이용 가능한 공식적 통제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장한다.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형사 절차와 탄핵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형사소송이 엄격한 법적 유형화, 증거 제출 및 유죄 판결 기준을 따르는 반면 탄핵은 헌법적 정치적 평가에 초점을 맞춘 별개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이론상 의회가 특정 행위를 대통령직 수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막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탄핵 결의안 지지자들이 자주 강조하는 바로서 탄핵의 초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권력 남용으로 인식되는 행위로부터 헌법 체제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자들은 중범죄 및 중위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의견 차이가 헌법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러한 우려는 공화국 건국 당시 제임스 메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상가들이 당파적 분패에 의한 탄핵의 위험성을 논의했던 역사적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책임 추궁과 제도적 안정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 분석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현재 입법 환경에서 HRES 9439의 제출은 자동적으로 공식 탄핵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지도부에 의해 검토, 논의 및 최종적으로 회부되어야 하며 이는 내부 정치적 결정과 추진 시기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원이 탄핵 조항을 승인하더라도 유죄 판결에 필요한 높은 표 기준을 고려할 때 상원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논쟁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전개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인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언론 보도와 학계 및 법조계의 논의에 의해 더욱 부채질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센터 및 헌법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 정치적 함의 가능한 선례 등을 탐구하며 이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은 주제의 복잡성과 제출된 결의안의 범위 및 정당성에 대한 단일하거나 확정적인 해석이 부재함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분석은 최근 사건의 핵심 요소를 규명하여 발생한 사건의 내용, 적용된 헌법 조항, 그리고 논의가 전개되는 제도적 맥락을 밝힙니다. 설명된 상황은 불확실성, 상충되는 해석, 그리고 진행 중인 절차로 특징 지어지며 이는 사실 관계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입법 논의 단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제2차 제도적 분석 축에서 HRES 939 결의안을 둘러싼 논쟁은 행정부와 국가의 다른 기관들 사이의 특정 갈등에 더욱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해당 결의안 추진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법원 기록, 공식 성명 및 헌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 영역 중 하나는 대통령직과 연방사법부 간의 관계다. 지난 몇 달간 연방법원의 판결들은 행정부에 대한 설명 요구, 특정 결정 이행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사법명령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제도적 관측자들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은 그 자체로 미국 체제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권력 분립은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는 해석상의 긴장과 분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대립의 빈도, 어조 성격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넘어선 무언가를 시사하는지 여부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저항 패턴이 존재하며
법원의 정당성에 대한 공개적 의문이 동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는 법치주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비판적인 측은 행정부가 항소나 재심 청구 등 이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사법부 결정을 이에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대통령직에 내재된 정치적 자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기관 간 논쟁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대통령 해임 권한의 한계에 관한 논의다. 수십 년간 대법원은 규제기관의 자율성과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기술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사건들을 검토해왔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 주제에 관한 최근 또는 계류 중인 판결들은 정치적 통제와 행정적 독립 사이의 균형을 재정의할 수 있다. 탄핵 결의안의 맥락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원들은 이 권한의 상당한 확대가 연방 관료제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능하게 하여 내부 감독과 공공정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임 권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을 옹호하는 측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인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이 필요하며 권한의 과도한 분산은 민주적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사법적, 헌법적 분쟁 외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주 및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일부 소송은 금전적 배상이나 손해배상 명령으로 이어져 재산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이러한 소송이 형사적 성격을 띠지는 않지만 윤리, 책임, 사적 이익과 공적 기능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탄핵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대통령이 관련 기관을 비판하는 등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응을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 측근들은 민사소송은 모든 시민의 법적 생활의 일부이며 이를 자동적으로 헌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자주 언급되는 쟁점은 예산 집행과 공공지출 통제를 위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입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에 예산 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행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승인된 예산의 지연, 재조정 또는 미집행 시 논란이 발생하며 이는 의회 권한 침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적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이전 행정부에서도 발생했으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논쟁에서 대통령 비판자들은 특정 예산 결정이 행정적 재량권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부는 공공정책 우선순위나 운영상 제약을 근거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이민 및 추방 정책 역시 제도적 논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시민권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특정 조치가 적법 절차와 법적 보장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 옹호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의회가 승인한 이민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한다. 이 주제가 탄핵 논쟁에 포함된 것은 특정 정책의 개별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헌법 원칙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의회 차원에서 이 결의안은 선례와 제도적 위험에 대한 내부 논쟁도 촉발하고 있다. 양당 의원들은 현재 내려진 결정이 향후 탄핵 절차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정상화가 반복되는 정치적 분쟁을 헌법적 책임 추궁 절차로 전환시켜 잠재적으로 불안정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빈번한 탄핵 사이클이 정부의 효과적 운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비공식적 규범이 힘을 잃은 정치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통제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제와 권력 분립에 관한 학술 문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식적 통제 수단의 사용 증가는 권력 간 전통적 자제 및 협력 관행의 쇠퇴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탄핵의 사용은 정치 체제의 더 근본적인 변화의 증상일 뿐 반드시 불안정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다른 접근법들은 공식적 규칙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제도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단, 이러한 규칙들이 절제 있게 적용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HRES 939 결의안은 고립된 문서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제도적 분쟁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논의에서 언급된 각 요소들은 각각 고유한 경로, 미결정 사항, 상충되는 해석을 지니고 있다. 법원은 여전히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의회는 전략을 조정할 수 있고 행정부는 정치적, 법적 압력에 대응하여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성격은 상황을 특히 복잡하게 만들고 현재 시점에서 탄핵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갈등 간의 상호작용은 측정하기 어려운 누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각 개별 분쟁이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들이 중첩될 경우 위기나 제도적 마모에 대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시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 언론 보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주제의 가시성과 민감성을 증폭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분석은 현재의 탄핵 논쟁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제도적 갈등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헌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갈등들이 권력 간 상당한 긴장의 시기를 반영한다는 점에는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결말은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법원의 결정, 의회 자체의 결정, 그리고 미국 내 더 넓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 축에서 HRES 939 결의안은 우선적으로 그 가능한 제도적, 정치적, 체계적 결과들을 중심으로 분석되며 이 움직임에 어떠한 자동적이거나 사전에 결정된 결말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 법학자 및 헌법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움직임은 제시된 공식 문서의 즉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해당 절차가 최종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기대 및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의 초점은 탄핵 절차의 단순한 가동이 기관의 일상적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자주 강조되는 첫 번째 요소 중 하나는 의회의 내부 역학이다. 탄핵 결의안의 공식 제출은 초기 단계에서도 의원들에게 공개적 입장 표명이나 연기, 지지, 거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요한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공식 기록과 개인의 정치적 경로에 포함되어 이후 선거운동, 당내 분쟁 또는 지도력 공고화 과정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 분석가들은 극단적인 양극화 환경에서 이러한 유형의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당 내부와 정당 간 이념적 전략적 갈등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상원에서는 탄핵 유죄 판결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쟁이 더욱 민감한 양상을 띈다. 3분의 2 요건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설계로 인해 탄핵은 많은 경우 효과적인 해임 메커니즘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제도적 신호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상원 재판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입법 협상, 상황별 연대 재편, 행정부의 우선순위 설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대통령 권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다.
탄핵 절차를 겪는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약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의문시되기 시작하면 입법부에서 지지를 동원하고 여론을 영향력 행사하며 더 야심찬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는 능력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일부 대통령들은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기반을 동원하는 요소로 활용하는 데 성공한다는 해석도 있어 이러한 절차의 효과가 균일하거나 쉽게 예측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권력 간 관계 측면에서 이 결의안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정치적 절차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분석가들은 더 넓은 정치적 환경이 사법 결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치적 행위자들의 결정 이행 또는 이해 제기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법 분쟁과 책임 추궁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공조는 제도적 조정과 권한 영역 간 명확한 경계 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비교 헌법학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외교 정책 역시 간접적이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국제 관측자들은 탄핵 절차를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의 중요한 지표로 주시한다. 미국은 확립된 권력 승계 및 행정 연속성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내부 갈등은 정부가 장기적인 국제적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 기관들의 역사적 경고성이 갑작스러운 단절 없이 이러한 충격을 흡수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는 어떤 전망적 평가도 필연적으로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탄핵 제도 자체에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든 기각되든 또는 표류하든 확립될 선례는 향후 이 제도의 합법적 사용을 규정하는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학자들은 누적된 행동 기준에 기반한 논증 범위의 확대가 중범죄 및 중위반에 대한 전통적 기준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한 상황적 대응으로 이해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이 논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공식적 헌법 판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미국 대통령제의 변화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일부 분석 흐름은 비공식적 자제 규범의 약화를 지적하며 이는 탄핵과 같은 공식적 통제 수단의 더 빈번한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해석들은 이 제도가 재조정 과정을 겪고 있으며 전통적 관행들이 아직 구축 중인 새로운 균형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국가가 겪고 있는 정치적 순간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하게 관찰되고 있지만 책임 있는 분석들은 단정적인 예측을 피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공공토론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전문가들은 지지율과 반대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그리고 특정 사건에 반응하여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대중의 지지와 입법 결정 사이의 관계가 항상 직접적인 것은 아니며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 구성, 정당 간 역학, 장기적인 정치적 기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점은 이 결의안이 제도 개혁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권한 명확화, 절차적 조정 또는 감독 메커니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안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논의 환경은 구조적 문제들이 국회와 공공 영역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노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석가들은 탄핵이 단독으로 깊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요한 협상과 타협을 대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합법적으로 발동되더라도 탄핵은 본질적으로 반응적 수단으로
인지된 위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이지 일상적 통치 도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탄핵의 효과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HRES 939 결의안은 진행 중인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전개는 아직 불확실한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 의회의 향후 결정, 사법부의 입장 표명, 정치 환경의 변화, 여론의 반응은 여기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은 미국 헌법 체제가 갑작스럽거나 최종적인 해결책에 의지하지 않고 격렬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결국 관찰되는 것은 관리된 제도적 불확실성이 특징인 상황의 구도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대통령 책임, 권력 분립, 민주적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핵심적 질문들을 제기하지만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특정 결의안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국 제도적 관행의 보다 광범위한 진화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입니다.